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박순금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 집 시세를 알려줬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집이 지금 170만 달러래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40년 전에 7만 5천 달러에 산 집이 말이에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백만장 자라니 평생 남의 집 빨래하고 청소하며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계산해 봤어요. 7만 5천 달러가 지금 170만 달러니까 거의 20배가 올랐네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말이에요. 1983년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온 게 말이에요. 남편 박철수 씨와 저 그리고 12살 아들 민호, 9살 딸 민정이와 함께 LA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미국에 가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LA 코리아타운 근처 아파트에 새들어 살았어요. 월세가 500달러였는데 남편 월급이 겨우 1200달러였으니까 정말 빠듯했죠. 저도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400달러 받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인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뒷설거지, 가끔 주말에는 한인 가정집 청소 일도 했어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나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700달러로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200달러나 오르면 저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순금아, 차라리 집을 사자. 어차피 월세 내는 거 모기지 페이먼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다운 페이먼트도 없는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아봤더라고요. 한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말이에요. FHA 론이라고 다운 페이먼트를 3%만 내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집이 지금 저희 집이에요. LA에서 좀 떨어진 토런스라는 동네였는데 한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집은 1968년에 지어진 2베드룸 1베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거실이랑 주방 합쳐서 20평 정도? 방 2개도 아주 작고 화장실은 하나뿐이었어요. 마당도 앞뒤로 조금씩만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궁정 같았어요. 월세 700달러 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것이니까요. 가격이 7만 5천 달러였어요. 다운 페이먼트로 2,300달러를 냈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580달러였습니다. 프로퍼티 텍스랑 인슈런스까지 합치면 650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 2,300달러가 저희 전 재산이었어요. 은행 잔고가 300달러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이사 비용도 없어서 한인 교회 교우들이 트럭을 빌려줬어요. 처음 이사 온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1985년 3월 15일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새 집 앞마당에 작은 벚나무가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미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싶었어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월 페이먼트 650달러에 유틸리티 비용까지 합치면 750달러가 넘었거든요. 저희 수입이 1,600달러였으니까 반 이상이 집값으로 나가는 셈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생활비, 차 페이먼트, 아이들 학용품까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빠듯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요. 민호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민정이도 초등학교에서 항상 A를 받아왔고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여기서 버텨야 해.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1987년쯤이었나요? 남편이 정비소에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기계에 끼어서 새 바늘이나 꿰맸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 일주일 수입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저는 청소 일을 더 늘렸어요. 주중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한인 가정집 4군데를 돌면서 청소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첫 번째 집, 오후에 두 번째 집, 일요일도 마찬가지로요. 몸은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민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염이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5,000달러가 나왔어요. 인슈런스가 없어서 다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페이먼트 플랜을 해준다고 했지만 한 달에 200달러씩 내야 했어요. 이미 빠듯한 살림에 200달러가 더 나간다니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회복되면서 다시 힘을 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토런스 학교가 정말 좋았거든요. 민호는 수학 영재반에 들어갔고 민정이도 미술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988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올림픽이 LA에서 열린 거예요. 그 영향으로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도 9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었어요. 저희는 팔 생각도 없었고 리퍼낸스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 무렵 남편이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땄어요. 밤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1,500달러로 올랐어요. 300달러 인상이었지만 저희에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어요. 설거지만 하던 것에서 야채 써는 일까지 맡게 된 거죠. 월급이 500달러로 올랐어요. 그렇게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1990년에는 처음으로 베이케이션을 갔어요. 샌디에이고에서 이틀 보내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민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AP 클래스를 들었어요. 수학이랑 물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민정이도 미들스쿨에서 아트 클러브 프레저덴트가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코리아타운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토런스는 별 일이 없었지만 한동안 긴장하며 살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총을 사려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말렸지만요. 1994년쯤 되니까 집값이 제법 올랐어요. 저희 집이 12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거든요. 거의 5만 달러가 오른 셈이에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순금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리퍼낸스를 해볼까? 이자율도 낮아졌다고 하던데. 저는 걱정됐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한인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 준 걸 들어보니까 리퍼낸스를 하면 월 페이먼트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다행히 잘 됐어요. 월 페이먼트가 510달러로 줄었거든요. 100달러 정도 줄어든 셈이죠. 그 돈으로 민호 대학 프레퍼레이션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고등학교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SAT 점수도 1,400점이 넘었고 유시 계열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유시는 1년에 2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4년이면 8만 달러, 저희에겐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래서 민호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먼저 다니기로 했어요. 2년 다니고 유시로 트랜스퍼하는 계획이었죠. 그게 훨씬 경제적이니까요. 민정이도 곧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아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트 스쿨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 다 대학 보내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런스에도 한인들이 조금씩 이사 오기 시작했거든요. 새로 이사 온 한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구나 싶었어요. 그 무렵 집값도 꾸준히 올랐어요. 2003년에는 20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셈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숫자일 뿐이었어요.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있고 이제 이웃들과도 친해졌는데 어떻게 떠나요. 2004년에 민호가 유시 어바인으로 트랜스퍼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등록금 2년 25,000달러였는데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해결했어요. 민정이는 고등학교에서 아트 어드를 여러 번 받았어요. 선생님이 아트 콜그래미에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트 콜그래미는 등록금이 더 비쌌어요. 년 3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고민 끝에 민정이도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트 수업을 들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더 발전시키고 나중에 좋은 아트 스쿨로 트랜스퍼하는 계획이었죠. 2005년쯤 되니까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식당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바꿨어요. 하루 5시간씩만 일하기로 했죠. 대신 청소 일을 좀 더 늘렸어요. 한인 가정집 6군데를 맡아서 했거든요. 주급이 $300 정도로 줄었지만 남편 수입이 $2,000까지 올라서 괜찮았어요. 민호도 파트에서 타임 잡을 시작해서 자기 용돈은 벌었고요. 2006년에 민호가 졸업했어요. 바로 IT 회사에 취직했는데 STARTIN 그램 샐러리가 $50,000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저희보다 많이 버는구나 싶어서요. 민정이도 아트 콜그래미로 트랜스퍼를 성공했어요. 랑그램 비치에 있는 캘스테이트 유너버서티였는데 아트 프로그램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에는 집값이 또 크게 올랐어요. 저희 집이 $350,000로 평가받았거든요. 리퍼낸스를 또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홈 에쿼티를 좀 빼냈어요. 민정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요. $50,000를 빼냈는데 그래도 월 페이먼트가 예전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LTV가 낮았거든요.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도 $280,00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걱정했어요. 혹시 집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다행히 저희는 페이먼트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도와줬거든요. 한 달에 $500씩 집에 보태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2010년쯤 되니까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집값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도 $300,000 정도로 돌아왔어요. 그 무렵 민정이가 졸업했어요. 그램 RAPHIC 대지그램엔 전공으로 졸업하고 LA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STARTIN 그램 샐러리가 $35,000였는데 아트 쪽으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였어요.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줄이시거나 아예 그만두셔야 해요. 남편은 그때 49살이었어요. 은퇴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비소 일을 그만두고 가벼운 파트에서 타임 잡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인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게 됐는데 월급이 $1,000로 반토막이 났어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청소 일을 9군데로 늘렸거든요. 주중에는 4군데, 주말에는 5군데를 돌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집을 지켜야 했어요. 이미 27년을 산 집이었거든요. 아이들의 추억이 다 담긴 집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집값이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저희 집이 $400,000, $500,000, $600,000. 매년 $100,000씩 오르는 것 같았어요.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씩 집을 팔고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옆집 로버트네는 집을 $550,000에 팔고 애리조나로 이사 갔어요. 순금, 우리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여기 살기엔 너무 비싸졌어.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어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는데 갑자기 떠나니까 허전했어요. 2016년에는 민호가 결혼했어요. 신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민호도 이제 시니어 소프트웨어 앵그램 INER가 되어서 연봉이 $100,000를 넘었거든요. 민정이도 보이프렌드가 생겼어요. 그램 RAPHIC 대지그램 애니알끼리 만났는데 둘 다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잘 어울렸어요. 아이들이 다 잘 되니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웠어요. 집이 너무 컸거든요. 저희 부부만 사는데 방이 2개나 필요 없었어요. 2017년에 남편이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뇌경색이었어요. 반신마비까지는 안 됐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가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로 한 달에 $800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됐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집을 파실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팔면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집이 이미 70만 달러를 넘었거든요. 모트그램 어그래미 밸런스는 1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팔면 60만 달러 정도 손에 들어올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32년을 산 집인데 어떻게 떠나요? 아이들이 자란 집이고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요. 그리고 팔고 나서 어디로 가요? LA 근처는 어디든 집값이 비싸졌거든요. 멀리 이사 가면 아이들과 멀어지는 거고요. 2018년에는 집값이 더 올랐어요. 저희 집이 80만 달러를 넘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전문직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들이었죠. 한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젊은 세대였어요.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 갔어요. 한국 마트도 하나씩 문을 닫고 대신 오가닉 마켓이나 홀푸즈 같은 고급 마트가 들어섰어요. 2019년에 남편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가끔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어요. 저 혼자서 남편을 돌보면서 일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청소 일을 5군데로 줄였어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까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다 같이 살면 어때요? 민정이도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였거든요. 남편 데이빗도 그램 RAPHIC 데지그레메니아렸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민정아. 신혼인데 무슨 부모랑 같이 살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든 게 변했어요. 제가 맡던 집들도 대부분 청소를 중단했어요.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입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으로만 버텼거든요. 한 달에 1,200달러 정도 받았는데 집 페이먼트랑 생활비로 빠듯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집을 찾기 시작한 거죠. 저희 집이 1년 사이에 9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2021년 초에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폐렴에 걸렸거든요.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도 무서웠어요. 다행히 민호랑 민정이가 번갈아 가며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정말 집을 파세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 돌보는 것도 힘들고 집 관리하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정원 잡초도 못 뽑고 집 페인트도 벗겨져서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바뀌었어요. 아는 이웃은 다 이사가고 새로 온 사람들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2021년 여름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불렀어요. 집 시세를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12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집이 그렇게 비싸요? 네, 순금 씨. 이 동네가 지금 정말 핫한 지역이에요. 학군도 좋고 LA 접근성도 좋아서 젊은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36년 전에 7만 5천 달러에 산 집이 이제 120만 달러라니요.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인번토리가 부족해서 좋은 집은 며칠 안에 팔려요. 그날 밤에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치매 때문에 가끔 헷갈리긴 했지만 중요한 결정은 아직 할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떠날까요? 이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금아, 이제 우리도 늙었어. 이 큰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팔자. 2021년 9월에 집을 시장에 내놓았어요. 리스팅 가격을 119만 달러로 했는데 이틀 만에 5개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오퍼가 125만 달러였어요. 캐시 오퍼였고 인스펙션도 WAIB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팔까요?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팔기로 했어요. 에스크로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정말 빨리 진행됐거든요. 10월 말에 에스크로가 클로스 됐어요.
모트그램 어그램이 밸런스 8만 달러를 갖고 부동산 수수료 7만 달러를 빼고 나니까 100만 달러가 좀 넘게 손에 들어왔어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예요. 그 순간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하며 살았던 제가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물론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딘가 살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민호가 도와줘서 토론스 근처 시니어 아파트를 찾았어요. 2베드룸인데 월 렌트가 3,500달러였어요. 시니어 코밀리미터 유너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괜찮았어요. 100만 달러를 CD에 넣으면 1년에 2만 달러 정도 이자가 나오고 소셜 시큐리티랑 합치면 한 달에 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청소 서비스도 있고 식사 서비스도 있어서 편했어요. 남편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작년 11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6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정말 서러웠어요. 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민호가 숙제하던 작은 방, 민정이가 그림 그리던 다이닝 테이블, 남편이 정원에 심었던 장미꽃.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 건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기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청소 일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40년 가까이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신기해요. 대신 아파트에서 하는 액티버티에 참여해요. 요가 클래스도 듣고 한국어 모임도 나가고 가끔 요리 클래스도 들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팔았던 집이 또 팔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60만 달러에 팔렸대요. 작년에 저희가 125만 달러에 팔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35만 달러나 더 올랐어요.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팔지 않았으면 남편 건강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어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금 씨, 혹시 또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인랜드 엠파이어 쪽에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웃기더라고요. 71살의 부동산 투자라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제가 부동산 투자자가 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투자를 한 셈이거든요. 7만 5천 달러가 125만 달러가 됐으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8%가 넘어요.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 좋았던 거죠. 물론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고 리퍼낸스 할 때마다 조마조마했고 집값 떨어질 때는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 집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아이들은 다 좋은 직업을 가졌고 저희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 민호 손자가 놀러 왔어요. 5살인데 정말 똑똑해요. 할머니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도 집 살까요? 아빠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요. 민호 연봉이 15만 달러인데도 집 사기가 어렵대요. 지금 LA 근처 집값이 평균 70만 달러가 넘거든요. 다운 페이먼트만 15만 달러는 있어야 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이미 충분히 편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더 큰 집도 필요 없고 비싼 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호한테는 집 살 때 도와주고 민정이한테는 아이 나오면 육아비를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조카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싶어요. 저희가 미국 와서 성공했으니까 가족들과도 나누고 싶거든요. 어제 밤에 계산해 봤어요. 아이들한테 각각 20만 달러씩 주고 한국 가족들한테 5만 달러 보내고 그래도 50만 달러 이상 남아요. 정말 꿈 같은 일이야.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치매가 있어도 이런 기쁜 일은 이해하거든요. 사실 가끔은 죄책감도 들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집을 못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죠. 타이밍도 좋았고 위치도 좋았어요. 만약 다른 지역에 집을 샀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도 중요했어요. 힘들 때도 집을 지켰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받쳐줬어요. 40년 가까이 육체 노동을 했는데도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1983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백만장자가 됐으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걸 이룬 건가요? 글쎄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 건강은 계속 걱정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걱정은 없어졌어요.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아이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PAINT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민정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배웠나 봐요. 그리고 그램도 하고 싶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나 고추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장미를 여기서도 키우고 싶은데 관리가 잘 안 되네요. 가끔 옛날 집이 그리워요. 드라이브 할 때 지나가면서 보는데 새 주인이 집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앞마당에 있던 벚나무도 없어졌고 집 색깔도 바꿨어요. 그래도 그 집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새 가족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지난달에 한국에서 사촌 동생이 왔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 고생하면서도 집을 지켜낸 게. 사촌 동생도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대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미국 대학에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집값도 너무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 하지만 완전히 말리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준비를 잘하고 와야 해.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해.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LA 집값이 또 올랐대요. 평균이 8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살던 토론스도 평균이 90만 달러가 넘었대요. 그럼 저희 집은 지금 얼마일까요? 아마 170만 달러는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팔았네요.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때 팔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는 때도 있고 파는 때도 있고. 저희는 운 좋게 둘 다 잘 맞췄어요. 이번 주말에 민호 가족이 놀러 와요.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집 얘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요. 민호가 보고 있는 집이 어바인에 있는데 70만 달러래요. 3베드룸 2베스에 작은 마당도 있다고 해요. 엄마가 다운 페이먼트 15만 달러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모기지로 해결할게요. 물론 도와줄 거예요. 손자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죠. 민정이도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요즘 부쩍 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육아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데이케어비만 한 달에 2,000달러가 넘는데요. 그것도 도와줄 생각이에요. 손주 키우는데 돈이 아깝겠어요. 결국 이 돈은 다 가족을 위해서 쓰이는 거네요. 저희가 직접 쓸 건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저희도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10만 달러 정도로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몇 명씩 도와주려고요. 민호가 세팅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뜻 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에요. 그동안 울고 웃고 걱정하고 기뻐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계속 전진했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71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소중하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젊은 분들께도 들려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됐어요. 물론 운도 따랐어요.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법이죠. 저희가 집을 사지 않았다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집을 지키지 못했다면 역시 의미가 없었을 거고요. 결국 노력과 인내 그리고 약간의 운이 만나서 이룬 결과예요. 지금도 가끔 꿈 같아요. 내가 정말 백만장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은행 잔고를 보면 현실이에요. 정말 100만 달러가 넘게 있어요. 이 돈으로 뭘 할지,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그런 고민들이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